네, 안녕하세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지요. 기억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신석기 시대에 대한 겁니다. 신석기 시대. 이제 대표적으로 가락바퀴나 뼈바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 같은 이런 유물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락바퀴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뼈바늘. 이제 옷 만드는데 저 가락바퀴도 옷 만드는 도구고 뼈바늘도 이제 그 실을 꼬매는 이런 도구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하고 더불어서 움집. 이 신석기인들이 살았던 주거 공간 그게 이제 움집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업적 내용으로 오는 것은 해가지고 법흥왕의 업적입니다. 자, 신라의 법흥왕인데요. 자, 불교 공인이 있고 금관가야 정복이 있어요. 이제 법흥왕 하면은 금관가야를 정복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개혁군주로서 율령과 불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게 고구려의 소수림 왕. 이 고구려의 왕인데요. 고구려의 개혁군주입니다. 이분도 율령과 불교가 있는데 율령, 불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태학. 그러니까 고구려의 그 대학교 교육기관이 태학입니다. 그래서 율령과 불교만 나오면은 법흥왕이냐 소수림왕이냐가 구별이 안 돼요. 대신에 태학까지 나오면 이거는 소수림왕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민정음 창제는 세종대왕, 그 다음에 사심관 제도는 고려의 태조 왕건,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 설치한 왕은 고려의 공민왕입니다. 전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서는 하고 나왔어요. 일본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문서래요. 자, 이 문서에선 서원경, 이게 이제 충북 청주라고 돼 있는데 여기 촌락을 비롯한 4개 촌락의 인구랑 토지 종류, 소와 마리 숫자, 경제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금의 기반이 됐던 문서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 세금 수취의 기반이 되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이제 신라의 이 신라죠. 서원경이니까 구주 오서경이 서원경.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촌락문서. 이제 다른 말로 민정문서라고 합니다. 이 민정문서가 이제 정답이 되겠어요. 4번입니다. 자, 4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기억하고 삼국 통일. 이때는 이제 나당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춘추가 당나라를 가가지고 약속을 했던 게 우리가 백제를 정복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당나라 귀국이 고구려를 정복할 때 도움을 주겠고 고구려 영토는 당나라가 모두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당 연합이 맺어진 상태에서 백제 멸망했고 고구려 멸망했는데 당나라는 욕심이 좀 더 났어요. 신라까지 먹을 수 있겠지 하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당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이 이제 신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죠. 자, 근데 이 나당 전투에 대해서는 특히 두 가지예요. 매소성 전투하고 기벌포 전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매소성, 기벌포 전투. 이 두 가지가 나당 전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 한국사를 심도 깊게 공부하실 학생들,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기본이나 심화를 준비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백제멸망 직후에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다.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멸망 직후에도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이제 백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은 이제 흑지상지나 도침, 복신 이런 분들이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은 권모잠, 안승, 고현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름까지 기억하게 되면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두 학생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인물은 자, 고려의 승려로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다. 여기서부터 알 수 있죠. 그래, 그는 교리 연구와 실천적 수행을 병행해야 한다는 교관 겸수를 주장했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이 교관 겸수는 당시에 있었던 종파가 두 개였죠. 교종과 선종이 있었는데 그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특히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이에요. 자, 요 교관 겸수를 주장했던 해동 천태종의 창시자, 이분은 무려 왕자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대각국사 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관 겸수랑 비슷한 게 정해쌍수라고 있어요. 요거는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던 움직임인데, 이걸 주장하신 분은 보조국사 진울. 이분은 특히 이제 수능 한국사에서는 수선사 결사 운동을 주도했다라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분입니다. 자, 6번 갈게요. 다음 내용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자, 이걸 가리켜서 간단하게 을미사변.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명성 황후를 그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죽였어요. 그게 이제 을미사변이라고 하고, 그 이어서 이제 바로 이어진 개혁이 을미개혁인데, 거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단발령하고 태양력 실시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을미개혁이에요. 자, 을미사변 어땠어요? 사실 저는 명성황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나라의 국모였어요. 국모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백성들의 생각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발령 같은 경우에는 머리 잘라라. 이거는 이제 당시 양반 유생들이 어마어마한 반반을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 털끝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게 효의 기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머리를 잘라라 그러니 이건 이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때 이 단발령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을미사변, 을미개혁 이런 게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사건이 뭐냐를 물었는데 정답 찾기는 쉽죠. 을미의병입니다. 특히 이 단발령 관련해서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됐다. 이게 이제 을미의병인데 나중에 고종이 단발령 안 할 테니까 의병 해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해산이 되죠. 자, 7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검정고시뿐만이 아니고 수능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이제 고려 광종의 정책 하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 시행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이제 이 두 가지 제도를 뭐 이렇게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차이를 두선 바로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7년 정도 광종이 왕에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가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동시에 빵빵 시행을 하고 이제 호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역모를 씌워서 싹 다 축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호족을 이제 축출하기 위한 이제 의도가 분명했다라고 이제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 강화도 이제 꾀하게 되죠. 요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 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세도 정치 시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다까지 같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삼정이라는 것은 당시의 세금 납부 시스템, 전정, 군정, 환곡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요. 자, 전정이란 토지 세금, 군정이란 군대 가는 대신에 내야 되는 세금, 그 다음에 환곡입니다. 죄송해요. 환곡이에요. 이 환곡은 쌀을 봄철에 빌렸다가 가을에 돌려주는 걸 말하는데 이 시스템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세도 정치의 이 매관 매직 때문이에요.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 주고 관직을 샀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냈던 돈은 당연히 다 뽑아 먹어야죠. 그 이상 뽑아 먹어야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뜯게 됐고 그게 이제 삼정의 문란이 된 겁니다. 이거를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이렇게 일으켰던 봉기가 두 가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홍경래의 나는 이 삼정 문란과 더불어서 그 평안도 지역 주민들의 차별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평안도 지역 주민 차별. 평안도의 양반이 한양에 오면은 양반 대접도 못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차별을 받았는데 그거에 반발한 난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나왔죠? 2번입니다.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도 정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도 가문은 안동 김씨, 풍양 조씨 같은 왕실의 외척 가문들, 그리고 이 권력을 독점하는데 그 기반이 됐던 그 기구가 비변사. 원래는 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기구인데 이 세도 가문들이 비변사를 틀어쥐고 여기서부터 모든 지시를 다 내리면서 권력을 독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에 대한 반발로 홍경래의 난과 임술 농민 봉기가 있었다. 이렇게 흐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고려의 양인 중 기억에 대해서 알려주시오라고 했어요. 과거 응시와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다. 일반 군현민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자, 양인이기 때문에 노비 계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그 좀 페널티가 있었죠. 자, 이분들은 그 향, 부곡, 소 여기에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 향하고 부곡은 농사를 주로 짓던 지역, 그리고 소는 수공업했던 지역이에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여기가 옛날에는 명학소였던 곳입니다. 대전 탐방동인데요. 여기가 명학소였어요. 망이 망소의 봉기가 일어났던 이 명학소에서 지금 이 영상을 촬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뭐 부곡 같은 경우에도 농사, 그리고 향도 농사 지역인데 왜 이런 제한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그 전에 조상들이 어떤 반란을 일으켰던 곳,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지역 자체가 다른 군현에 비해서 좀 이제 신분이 떨어지는 지역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향, 부곡, 소의 주민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의 교육기관은 하고 물었습니다. 사림의 주도로 설립되기 시작했고 지방 양반의 권위를 강화하는 역할, 그 다음에 선현에 대한 제사, 그 다음에 학문 연구,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요거 이제 사림, 그러니까 지방 양반들이 주도해가지고 세운 요 교육기관을 통상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이고 요거랑 조금 비교하셔야 되는 게 향교라고 있어요. 향교. 요건 이제 그 나라에서 세운 기관이에요. 같은 뭐 교육을 담당하는데 나라에서 세운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조선에서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의 기억을 두었다.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요 세 기관을 합쳐서 3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감찰기관이에요. 그리고 사관원은 왕한테 간쟁을 하는 언론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기관이고, 그 다음에 홍문관은 경연 및 그 경연이라는 게 그 왕하고 신하가 토론하는 거 이런 걸 말하죠. 그 경연 및 그 교육 학문 교육을 담당했던 그런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이제 좀 한능검이나 수능 쪽에서 나갈 수 있는 게 이 3사를 통해서 사림들이 진출하게 돼요. 성종 때 사림이 중앙정계로 진출을 한 게 3사를 먼저 3사로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진출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능검 심화 정도의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조선에도 3사가 있고 고려에도 3사가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차이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조선의 3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요 사관원이 비판하는 기구, 사헌부가 감찰하는 기구, 그 다음에 이제 홍문관은 그 경연, 그러니까 토론이나 교육을 맡은 기구인데 고려에도 3사가 있었는데 요거는 회계를 주로 담당했던 기관이에요.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기능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혹시나 한능검 준비할 학생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1866년 프랑스는 병인 박해를 구실로 강화도를 공격하였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걸 가리켜서 병인 양요라고 부르죠. 자, 이에 맞서서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승리해서 프랑스군이 철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은 기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를 쭉 보시면은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병인 양요 때 이 프랑스군들이 외교장각에 들어가서 그 책들을 많이 훔쳐갔어요.
이제 딱 보고 '와 이거 되게 귀한 것 같은데?'라는 거는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뭔 얘기인지 몰라도. 그러니깐 되게 귀해 보이니깐 싹 다 약탈을 해간 거예요. 정답은 4 번인데 특히나 요 과정에서 의궤, 요 의궤가 약탈이 당했어요. 이 의궤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벌어졌던 각종 행사, 그건 궁에서 개최됐던 행사라든지 요런 거에 대해서 그 행사에 대한 설명이나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이 의궤가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걸레의 개수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인제 가치가 큰 그런 기록물이에요. 근데 프랑스가 이걸 가져가 버렸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요게 이건 여담이에요. 인제 그 박병선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존경합니다. 요 분이 요 외교장각의 의궤가 있을 거다라 외교장각 의궤가 프랑스에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취업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인제 그걸 막 뒤지다가 결국 의궤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의궤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막 하셨어요. 그래서 인제 지금은 뭐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이제 그 외교장각 의궤가 우리나라에 상당수 돌아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진짜 우리나라 소유는 아니고 프랑스 소유의 임대 형식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요. 어이가 없죠. 지네가 훔쳐가 놓고서 임대로 주다니. 예. 참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 박병선 박사님께서 요 외교장각에서 약탈당했던 의궤를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한국사 공부했다면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3번. 다음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으로 옳은 것은 자, 동양 농민군이 탐관오리 처벌, 조세제도 개혁, 사회적 악습 폐지 등을 위해 설치한 농민자치기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답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집강소예요. 1번이 정답입니다. 어, 이 집강소를 통해서 잘못된 정치에 대한 개혁안들을 많이 내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집강소를 통해서 농민군들이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 뒤에 요 일본군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했다는 사실을 이제 농민군들이 안 뒤에 다시 모여가지고 봉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2차 봉기가 일어나고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 동학 농민운동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죠. 자, 뭐 그 흐름, 동학 농민운동에 관련된 흐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민족운동은 자, 준비 과정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1926년 순종 장례일에 맞춰서 시위를 전개했다라는 겁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60 만세 운동입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민족주의 세력 보통 천도교, 동학 쪽이죠. 동학이 이름을 바꾼 종교 단체가 이제 종교가 천도교예요. 이 천도교 세력하고 사회주의 쪽 세력이 연대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사실 이때 이 천도교 쪽 분들이 사전 발각돼서 잡혀가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운동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계층은 바로 학생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60만세 운동을 진행하면서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 절대로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세력이 서로 연대를 하는 이런 큰 업적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해도 되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조선 민흥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몇 가지 작업들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과가 좋으니까 결국은 뭐 정우의 선언,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에서 야 우리는 민족주의 세력과 같이 일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단체가 바로 신간회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뭐 수능 시험을 보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보든 이 신간회 매우 중요한 단체입니다. 특히 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하면서 설립한 단체, 일제강점기에 가장 큰 규모의 시민단체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요 신간회가 설립이 되면서 특히 요 뒤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요. 이 신간회가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조사관을 파견해서 진상을 확인하고 이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했다라는 요 흐름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순종의 장례일은 60만세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 장례일은 바로 3.1 운동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고종의 가장 큰 업적은 돌아가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 전에 뭐 개항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저 대한제국 수립하고 막 광무개혁하고 막 일제강점기까지 이어는 요 흐름에서 너무 삽질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고종의 가장 큰 업적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을 한 공간으로 결집을 시켰다라는 거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뭐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린 요 내용들, 뭐 60만세 운동에서부터 신간의 설립,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 흐름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15번입니다. 자, 1910년대 일제의 무단 통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교사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라는 건데, 자, 무단 통치라는 게 이제 요 무가 무기, 무술, 이런 이제 싸운다는 뜻의 그 무자죠. 그러니까는 이제 찍어 눌렀다. 예, 요런 거예요. 그거랑 관련된 걸 찾아주면 되겠는데, 자, 여기 들어갈 게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헌병 경찰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형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이 태형은 뭐냐면은 때리는 거예요. 그 엉덩이 아랫부분, 볼기라고 하죠. 이 부분을 몽둥이로 때리는 거. 이건 이제 직결 처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때려요. 참 이게 뭐 내선일체니 뭐니 그딴 소리 해놓고서 이게 일본인은 안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차별이죠. 이 헌병 경찰제도 그렇고 이게 다 차별적인 아주 비인권적인 차별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예, 이 헌병 경찰제도고 삼촌 교육도 헷갈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전두환 정부 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16번 갈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1932년 일제는 훈커우 공원에서 상하이 사변의 승리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이때 기억이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군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하였다라고 있어요. 자,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에서 일어난 폭탄 투척 사건. 이 의거 활동을 전개하신 인물이 누구냐라는 건데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자, 정답은 3번인데요. 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이 의거 활동을 성공시키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 장제스, 장개석이라고도 하죠. 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가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됐어요. 왜냐? 이 시기에 일제는 중국의 적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어졌죠. 자, 윤봉길 의사가 정답인데 같이 기억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 이봉창 의사는 일본의 왕궁, 이제 일본 왕이 지나가는 마차에다가 폭탄을 투척했는데 이제 실패했어요. 다만 요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의거 활동을 했는데 요 두 분이 소속된 단체 한인 애국단. 자, 이 한인 애국단이라는 단체에 요 두 분이 소속이 돼 있어서 의거 활동을 펼친 거고 이 한인 애국단은 누가 조직했냐? 김구 선생이 조직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두 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한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은 하고 물었어요. 일본에서 쌀값이 폭등했다는 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식량 공급지화했다. 한국의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농민 부담이 증가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땅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이제 그걸 가리켜서 통상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부르죠.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때 뭐 저수지 시설도 확충을 하고 품종도 좋은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산미 증식 성공합니다. 그래서 쌀 생산량 증가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쌀 못 먹어요. 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인들 뱃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만주에서 수입한 싸디싼 잡곡을 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지는 그냥 본토 사람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도구 이런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18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니까 이 사진과 성함이 나와 있죠. 자,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했다. 자, 이분이 하신 일, 이건 뭐 검정고시고 뭐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방정환 선생은 1년에 한 번씩 생각나야 되는 분입니다. 바로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소파 방정환 선생, 천도교 소년회를 이끄셨던 분이고 어린이날 제정을 이끄셨어요. 어린이의 인권을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셨던 분입니다. 어린이 인권. 이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드신 분도 방정환 선생이에요. 뭐 늙은이, 젊은이, 뭐 늙은이가 지금이 안 좋은 의미지만 뭐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라는 게 다 이렇게 계층마다 나이마다 붙어 있었는데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안 붙어 있으니까 어린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천도교죠. 동학 쪽. 이분들은 인명 존중 사상이 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도 존중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서 이름 붙이고 어린이날을 제정한 겁니다. 자, 19번 갈게요. 자,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은 자, 전두환 대통령의 4.13 호원 조치에 맞서서 시민들은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전개했대요. 자,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거 보면 알아야 됩니다. 4.13 호원 조치. 이 호원이 뭐냐면 헌법을 지키겠다라는 건데 저 헌법이 대통령 간선제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을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한 게 4.13 호원 조치예요. 하지만 이 당시 시민들은 어땠냐?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우리 손으로 뽑겠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위가 뭐냐면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이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기억하셔야 될 이름이 박종철, 이한열 이 두 분.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이제 4.13 호원 조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는데 대학생들부터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한열 학생이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머리에 얻어맞고 결국은 이제 사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학생들을 죽이냐부터 해가지고 직선제 하자.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당시 시대 과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굴복한 겁니다. 정말로. 국민들한테 굴복했어요. 물론 이제 국민들 요구를 수용했다라고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해도 좋겠지만 굴복이 더 옳은 표현 같아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때 개헌된 9차 개헌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출 제도는 그 9차 개헌 때 나온 대통령 직선제로 이루어져 있죠. 20번 갈게요. 자, 1945년 개최된 기억에서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 이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신탁통치 실시 등이 결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되도록 결정됐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국은 미국과 소련, 영국을 뜻해요. 이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벌인 결과 한반도 문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한반도에 민주정부 수립하게 만들자. 그리고 그때까지 신탁 통치하자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서 처음에 이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얘기는 쑥 빠지고 신탁 통치 얘기만 보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적인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좌익 세력들은 저거 신탁 통치 빨리 수용하고 임시 민주정부 수립하러 가자 이렇게 나왔는데 우익 세력들은 신탁 통치 안 된다고 반대를 했죠. 여기서부터 좌우가 이제 서로 좀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21번 갈게요. 다음 전쟁의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하였다. 아시겠죠? 6.25 전쟁입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145태를 걸쳐서 38도선 일대에서 공방전이 지속되다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결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6.25 전쟁의 결과로.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1번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뭐 1876년이에요. 근대가 시작되던 시기니까 시기상 전혀 맞지가 않죠. 자,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맞는 말. 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뭐 민간인도 많이 희생됐고 우리 군인들도 많이 희생됐지만 외국 군인들도 많이 돌아가셨죠. 자, 그다음에 이산 가족과 전쟁 고아가 발생하였다. 이제 그 뭐 지금 우리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듣고 있는 학생분들도 아마 2세대 노래는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 6.25 전쟁 때 나왔던 뭐 이렇게 트로트 곡들 있잖아요. 옛날 트로트 노래들. 이런 거 들어보면 가사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특히나 이산가족 전쟁과 관련된 이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노래들도 많이 나오고 했다는 거죠. 예, 이게 다 이제 6.25 전쟁의 안타까운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2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정책입니다. 베트남 파병,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제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신헌법 제정이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이 베트남 파병은 왜 일어났냐면 경제 개발을 시키고 싶었어요. 박정희 정부의 과제는 경제 개발이었어요. 근데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종잣돈마저도 없는 상태였으니까 일단은 종잣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실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한일 협정을 맺었죠. 일본과 수교를 맺으면서 일본으로부터 뭐 이렇게 그 독립 축하금 뭐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이제 무상 차관도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파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또 이것도 이제 좀 돈을 받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파독 광부 및 간호사 독일에다가 광부랑 간호사를 보내면서 그분들의 월급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잣돈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경제 개발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4 남북 공동성명. 요거는 이제 북한과의 첫 번째 그 통일 관련된 정책이 나온 거예요. 이때는 이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하여 이제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이런 원칙하에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있고 나서 갑자기 이제 여론이 박정희 쪽에 우호적으로 이렇게 많이 여론이 생겨요. 그러면서 바로 유신헌법 만든 겁니다. 장기 집권, 독재, 이걸 위해서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유신체제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뭐 3.1 민주 구국선언, 요 유신체제 반대예요. 3.1 운동 아닙니다. 3.1 민주 구국선언 같은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그 YH 무역의 노동자들이 이제 야당 당사에서 시위를 벌였어요. 이제 우리 먹고 살게 해달라, 회사 문 닫지 말게 해달라, 막 시위를 벌였는데 공권력이 탄압을 했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 외신을 불러다 놓고 이게 나라냐 이러고 기자회견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근거해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산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부마 민주항쟁인데 이거에 대한 처리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김재규와 차지철이 의견이 달라요. 대립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김재규가 차지철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까지 빵빵 총으로 쏜 게 12.6 사태. 이걸 계기로 해서 유신체제가 끝나죠. 그리고 이 뒤로 12.12 사태로 이어집니다. 뭐 요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역시 뭐 수능 한국사 준비한 학생들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23번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부는 자 300산업 나왔고요.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요거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이 3.15 부정선거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300산업은 설탕하고 밀가루, 면 말합니다. 그 면화죠. 그러니까 그 이제 면화 그 뭐 문익점이 들여왔던 그 무명 그 면화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거 생산.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전부 그 하얗다 보니까 생산물들이 하얘니까 300산업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미국의 경제 원조를 통해서 발달하게 됐던 산업들이에요. 그다음에 3.15 부정선거 요거는 부통령 이기붕을 뽑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정선거인데 이거 진짜 이제 어느 마을에 선거 가능 인원이 뭐 예를 들어서 80명이다 그러면은 이기붕표가 100표가 나오는 뭐 이런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4.19 혁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19 혁명 계기로 해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결국 이제 이승만 정부가 끝나고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개헌되면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자,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군사 조직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군사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청천 참모장에 이범석이 취임했다. 이 뭐, 네,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는 거에서 이 군사 조직은 한국광복군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국내 진공작전과 함께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한국광복군이 인도 미얀마 작전에 투입이 됐었어요. 영국군이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이제 전선에서 작전을 했습니다. 예,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이제 그 수능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총사령관이 지청천이고 부사령관도 있었어요. 이 부사령관이 누구였냐면 김원봉입니다. 원래 이 김원봉 선생은 그 38년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했다가 그 전에 의열단 그분이죠. 38년에 조선의용대 창설했다가 그 조선의용대가 이제 두 세력으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한 세력은 화북 지역으로 가서 조선의용군이 되고 또 한 세력은 남아있다가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25번 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김영삼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이랑 또 하나가 뭐냐면 금융실명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외환위기 발생 있죠. 이제 제 세대나 제 바로 위에 5, 60대 세대들은 IMF 하면은 7을 떱니다. IMF 시대가 이 외환위기 IMF가 국제통화기금이죠. 여기에서 이제 외환을 이제 도입을 해요. 이제 빌려요. 그러면서부터 IMF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고 구조조정이 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제 멀쩡히 일하고 있던 분들이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자살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대한 그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한 학생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향후에 그 수능 한국사나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준비한 학생들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